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이었죠.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권을 휩쓰는 통일교 논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서를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 그리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특검이 무리하게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아요. 네, 오늘 아침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수용 방침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전재수 장관이 사의한 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성실하고 또 사람들에게 겸손해서 평가가 좋았거든요. 더구나 해수부 장관을 맡아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일을 해왔거든요. 해수부와 그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해운 대기업을 부산으로 또 이전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온 와중에 생긴 일이어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거라 봅니다. 다만 저는 본인께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마치 그 청탁의 사유가 한일 해저 터널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다시피 전재수 장관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부산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입장이었어요. 오히려 2011년도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추진을 하고 또 밀양에서도 그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서 지금 추진을 만들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로 청탁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요. 또한 오늘 보면은 전 장관이 부산 통일교 행사 시점에 자기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국정에 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의 그런 의혹을 밝혀나가겠다라고 정면 이렇게 그 승부를 건 격인데 의혹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밝혀내면 오히려 전화위복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제 바로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사의 수용을 한 걸 두고 그렇게 당당하면 왜 직을 내려놓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전재수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동안에 통일교 측과 아주 밀접하게 그런 많은 접촉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로 지금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는 물론 이제 밝혀야 되겠지만은 현직 장관으로서 저는 그 사직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논란 전체가 이게 지금 그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각 전체로 퍼지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다고 지금 하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꼬리 자르기로 보이지만 그는 본인의 처신을 잘 했다고 보고 저는 이게 이제 지금 그 전재수 장관은 그 제 지역구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참 안타깝지만은 그 정치적으로는 아주 치명타다. 그래서
잘 그 해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일단 뭐 이 사안의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좀 밝혀져야 할 사안인 것 같고, 지금 전재수 장관 외에도 정동현 장관 역시 이제 금품 수수는 아니지만 통일교와의 그런 접촉 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윤 의원님도 저도 지역에 가면은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통일교의 그런 그 종교단체가 있죠. 예. 또 이 시도 차원에서에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초청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서 안 가는 분들도 또 뭐 많고요. 예. 그런데 저는 정동영 그 장관이나 또는 이종석 우리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통일부 일을 했고 남북관계 업무를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가 과거에 평화자동차 이름으로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 그런 경제교류를 되게 주도했기 때문에 다른 민간 또는 다른 경제단체와 마찬가지로 통일부 장관이나 면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법적인 어떤 요구를 했거라든가 아니면 금품을 유법하게 주고받았다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차원에서의 면담이라면 그건 뭐 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면담 차원의 만남이었다라고 해주셨고, 이제 조금 전에 윤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번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또 정조준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까지 같이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전재수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뭐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같은 식으로 엄정한 수사를 받아서 뭐 구속이 되고 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그 윤영호 진술을 하나 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억울을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뭐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민중기 특검에서도 수사해서 수사를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에서도 뭐 나경원 의원까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방송에 녹음된 그 목소리까지 방영이 돼서 아마 철저하게 서로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 일단 그 민주당이 만든 이 특검이 전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성동 의원도 단 한 푼의 지금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을 다 인지를 했어요,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뭐 정동영 장관, 전재수 장관, 또 임종성 전 국회의원 다 인지를 해놓고도 민주당 인사들은 다 그냥 이 묵살해버리고, 권성동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 의원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들 수십 차례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어가지고 권성동 의원만 지금 구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것이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 본인이 통일교 총재를 만나려고 했다는 그런 지금 통화 녹음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그러한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실장, 또 이재명의 최측근인 임종성 전 의원, 원조 7일 멤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통일교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뭔가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본인이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명백하게 이거를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아마 몰아칠 겁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까지 국민의힘은 좀 겨냥을 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특검법에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3번째가 지난 20대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에서 드러난 이 선거법 등 위반 사안에 대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16번째가 이 1호에서 15호까지의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권성동 의원의 건은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3번째의 이 의혹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마치 국어 수업을 들어가서 선생님 왜 영어는 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특검의 목적에 맞게끔 수사 대상에 맞게끔 특검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다가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왜 이게 딱 들어맞았냐? 말 그대로 20대 대선에 통일교 신자들을 동원하고 자금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렀다라고 하는 의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것이죠. 저는 제가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정말 세세한 일정과 메시지까지 모든 걸 다 제가 관리하고 사후적으로라도 나중에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후보께서 이 통일교 쪽의 접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내부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지고화 막론하고 여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기는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자기는 태도를 자세를 견지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석원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특검과 별개의 사건이지만 그건 당연히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특검이 수사할 사안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잠깐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홍근 대표님께서는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이 관련한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 일정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집에서 나올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일정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시에. 그리고 지금 그 특검의 그 수사 범위에 권성동 의원만 해당이 되고 지금 정동영, 전재수, 임종성, 정진상 수많은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저는 대단히 편파적이다. 왜냐하면은 특검법을 안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거든요. 어떻게 특검이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자, 특검이 이 사실을 인지했다는 건 팩트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그러면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면 빨리 경찰이 이첩을 했었어야죠. 왜 이거를 공소시효가 지금 며칠 남지 않은 12월 달까지 이걸 묵살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제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과 지금 특검이 너무 편파적이다 하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당연히 특검은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러나 거기서 나온 어떤 부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수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기 마련이죠. 그 절차 좀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첩을 했었어야죠. 그것이 바로 특검의 법에 정해지는 의무입니다. 그 이첩 시점과 관련해서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은 맞는 것 같고 어제 그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앞 시점에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제 사실 윤영호 본부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 정말 통일교의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통일교는 지금 엄청난 위기죠. 아마 통일교가 생긴 일이 아마 최대의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통일교는 뭐 전 세계에 뭐 수백만 명의 지금 그 신자가 있는 그런 종교단체인데 아마 통일교 입장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통일교를 해체하겠다.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종교단체를 해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로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일교가
통일교 관계자들이 지금 계속 지금 언론에 민주당 관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흘리는 것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통일교를 해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풀어버리겠다. 그런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지금 본인이 굉장한 위협을 느낄 거예요. 본인이 통일교 총재를 대선 기간 중에 만나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 본인의 지금 최측근 인사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그런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급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재판에서 불지 마라. 내가 연루됐다는 것을 불지 마라.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충분히 상식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서로 거래를 하고 있다. 윤 의원님 너무나 정치 소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우선은 정치 소설을 많이 읽으신 것 같다고.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왜 불거졌습니까? 알다시피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 신천지, 통일교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그래서 당원을 대거 입당시키고 그리고 부정한 돈을 받아서 이것을 특검이 밝혀서 헌법의 질서에 맞게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특검 아닙니까? 예.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라. 여기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특검에서의 진술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지금의 증거와 증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향후에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별도로 지시를 하죠. 옛날 국민의힘은 그렇게 고단수 정책을 썼는지 몰라도 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누구든지 간에 그건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 아마 이제 우리가 저희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거대한 그런 단체들이 종교단체든지 어떤 것이든지 사실은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 다 그야말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일교를 이용을 안 했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다 후구겠습니까? 그리고 통일교의 그 교인들을 민주당의 당원으로 입당시켰다는 그런 지금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다 민주당은 깨끗하고 그동안에 특검을 통해서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말씀하시는 통해서 아니죠. 확인된 건 뭐예요? 권성동원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당원을 동원해서 가입했다. 그래서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 돈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된 거고 지금은 의혹적이고 일방적 진술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서로 섞으면 안 되는 돈을 거죠.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니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고 권성동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진술만 있을 뿐이지.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당원 가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거기 중앙당사까지 검찰이 와서 다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민주당에도 확인된 범죄는 스스로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개별적으로 지금 제기된 걸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많은 통일교 교인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데 그걸 검찰이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도 그걸 묵살해버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편파적이라고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건진 법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통일교가 은혜를 입었다. 통일교회 은혜를 입었다. 여사도 김건희도 거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 사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에서 증언한 거예요. 이런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통일교와 금품이나 그런 조직 동원이나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거와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나 수사기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나 수사기관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관련된 것만 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건진법산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과 지금 특검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진술이나 여러 의혹 제기들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번 사안이 사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특히나 여야는 지방선거를 상당히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우선은 전재수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수사나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뭐 전 장관이 거론됐지만 본인이 구체적으로 공표한 바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 거론된 중에 한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 장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또 여러 인사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과 반성하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해서 또 부산 시민들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도 꽤 많이 올라와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을 정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재수 장관이 이제 직에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인물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전재수 장관과는 특별한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건 이제 민주당 내부의 일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현직 시장이 지금 건재하에 있고 또 현직 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현직 시장이 출마를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다른 지금 그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일부 좀 그 출마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그 논란이 특히나 여권 지방선거 구도에 좀 변수로 떠오르기도 하면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미 내년 지방선거 재보선에서 출마하시겠다는 뜻은 밝히셨죠? 물론입니다. 네. 어디로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어디에 나가는 것이 가장 조국혁신당을 위해서 좋은지 또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데 좋은지 그때 판단할 것이라서 좀 봄이 되어야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서울시장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많은데요. 이런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부산에 국회의원 되실 생각도 있으시고.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장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만약에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조국 대표가 현실적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 그게 서울이건 또는 부산이건 간에 이기는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지는 선거로 후보를 내세울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당하고 또 선거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이건 부산이건 본인이 이긴다면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당의 또 을 건재시켜야 되니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의 고려 속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여론의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 선거에 나온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조국 대표는 사실 이제 고향이 부산인가요? 저 사람이 이제 경남 진해로 알고 있는데 고향이 부산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부산 지역이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상황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아마 이번에 그 통일교 사건으로 그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아마 속으로 상당히 뭔가 좀 지금 자신의 운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국 대표는 지금 전재수 장관이 지금 낙마를 함으로써 세 가지 지금 선택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가 뭐 부산이 고향도 아닌데 부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고향이 아니 경남 지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부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출마 의지를 지금 내비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부산 북구에 이제 전재수 장관이 낙마를 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거는 변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산 시장이냐 서울 시장이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정원호 그 성동구청장을 지금 상당히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분명히 그 부산시장 쪽으로 출마를 할 의향을 상당한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말씀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박홍근 의원께서 좀 섭섭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그 SNS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장에 앞으로 지금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을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의 그 말씀은 대통령께서 그 전에도 전재수 장관 또 이번에 정원호 구청장 또는 옛날에 뭐 그 송민영 장관이라든가 또 금융위 부위원장이라든가 일 잘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계속 칭찬하는 것을 되게 즐기십니다. 그렇게 되게 유머러스하게 재치 있게 하는 경우인데 물론 이제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증폭된 점이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 또 부럽기도 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썼는데 저도 대통령께서 작년 8월에 서울시장의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일 참 잘하는 원내대표였고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을 맡으시면 서울을 제대로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칭찬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게 힘 실어주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서울 선거가 보나마나 내년은 결국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결국은 대통령께 힘 실어주라고 하는 여론이 서울에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심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서울의 특성,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는 시장감으로서의 어떤 품격, 안정감, 유능함 이런 것을 되게 요구하거든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후보냐와 함께 부동산 문제 등의 예민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후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나 또는 그런 비전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래도 오랜 동안 호흡을 가장 잘 맞춰왔고 또 이재명 정부 5개년을 설계해온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정책과 또 현장 조정 능력 그리고 당의 을 지키는 민생 실천 현장을 맡아가지고 현장을 누비면서 갈등을 많이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민생 문제를 많이 해결한 입법을 해왔고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유능함 이런 것들이 좀 잘 시민들께 부각되면 충분히 선거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통일교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전체 국민 여론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서울과 또는 서울 지역의 지금 의원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별개로 시장을 뽑는 선거에 직접 영향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직격했던 윤한홍 의원. 오늘은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농성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뭐 사법농단이나 뭐 온갖 폭정을 우리가 비판을 해도 국민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태세 전환을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지금 그냥 국회에서 우리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의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PK시잖아요. 이번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안 하고 야, 정말 진짜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일단 윤 의원님, 일단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던 의원들이 지금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국민 일부는 지방선거 앞에 두니까 왜 갑자기 저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거냐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다 이제 의원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각자의 자기 생각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희 당의 그동안에 저희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참 엄청난 지금
쇠퇴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내부의 불협화음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갈등이 있는데 지금은 좀 그 내부의 갈등이 좀 최소화되면 좋지 않겠느냐. 예. 사실 저런 그 부분들이 야당을 비롯한 그 야당 친화 언론들의 그런 먹잇감이 되고 결국 우리 당의 어떤 이 좋지 않은 면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 뭐 이거는 뭐 어떤 그 정파를 떠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고 또 말씀들을 조금 그 격조 있게 좀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 대표 앞에서 똥 묻은 게 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우리 당의 어떤 이 일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노선의 어떤 그 갈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이제 지방선을 앞두고 저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뭐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도 주요 당직을 했었고 또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도 최고위원을 해서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을 조금 알기는 압니다. 아는데 지금 상황은 지도 체제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상황은 사실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도 체제가 무너진다면은 우리 당은 뭐 지방선거의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장동혁 대표도 조금 그 우리 당의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수 결집도 중요하지만은 중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불문가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 플러스 정치를 해야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어떤 보수만 보지 말고 중도 확장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건의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조금 서로 절절하면서 당의 그런 뭔가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민주당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파괴하고 뭐 3심제를 4심제로 만들겠다 이 엄청난 거 지금 그 국헌을 문란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하려면 딱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극우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온 지금 그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사퇴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어제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놨잖아요. 저는 중진들이 배워야 돼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원조로 가는 윤한홍 의원 지금 저렇게 사과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권영세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전히 입을 닫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왜 그분들은 사퇴를 안 하고 힘없는 비례 오히려 함재기 보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저런 비례 초선이 사퇴하게 됩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진짜 중도 확장하려면 그건 진정성을 보여라.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 의원 같은 분이 중심이 되면 됩니다. 당의 중심이 되십시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현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